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8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하고 연속 이어서 대한전선하고 오늘 좀 전력 관련주들이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 등 많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지난 주말부터 계속 이어서 대한전선에 대한 종목이 핫하게 많이 또 움직였고요. 또 여기 계신 주주님들, 투자자분들께서 이 대한전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그동안 그 강세, 장대 양봉으로 이어져 오던 주가가 이제 결국은 어느 시점에 이런 것들이 터진다고 하는 그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예상된 흐름보다 훨씬 이렇게 이제 장대 양봉으로 탄탄하게 가다가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시황했던 내용하고 최근에 제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그 시초가의 그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홍보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운영자가 그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여러분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시황을 할 때 꼭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직에 있는 증권사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여기 그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제 영상을 한번 잘 들어보신 분은 제가 어떤 취지에서 하는지 그 말을 그 논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오늘 또 처음 이 방송을 접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내용 위주로다가 설명을 하다 보면 앞에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영상에 들어오시면 최근 거에 대한전선의 그 상승 배경서부터 중간에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어떤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제가 그 시장에 매매하는 그 원칙을 그 영상별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어서 오늘 그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는데 기존의 투자 주체별 동향으로 보면 개인들이 이렇게 강력히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돌리지 못했고 그동안 그 선순환이 잘 되던 이런 주식이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지 그 내용도 한번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 주체별 매매 얘기에서 조건이 그 주도 세력이 매수를 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주가가 음봉으로 꺾이지 않는 한 이튿날 시세는 계속 이어진다 하는 것이 저의 지론이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강의의 요지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관하고 또 외국인까지 지난 그 6월 4일 금요일 날 이게 상한가 매물이 있는 상태로 끝났는데 이때 그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를 했었고요. 월요일 날도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 개인들이 마지막에 어제였죠. 그러니까 어제 어렵게 상한가로 붙이는 거를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는데 오늘 포인트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과연
개인이 이렇게 매수 주체를 했는데 평소 같으면 외국인과 기관이 또 손바꿈이 바뀌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겹게 개인들이 올린 이 주식을 과연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 매도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개인들 간의 공방이 이루어질 거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그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시초가의 흐름을 한번 또 볼게요. 여러분 그 장 시작되기 전에 이 대한전선의 호가가 변하는 거를 유심히 관찰하신 분은 알겠지만요. 어제 상한가에 무리하게 올렸던 그 개인들이 아침에 고점에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고가에 팔아야 된다 보니까 장 시작하기 9시 한 10분 전까지만 해도 이 호가가 거의 그 5,000원 넘는 그런 호가로 붙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허수성 주문으로 고점에 매수 주문을 많이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지금까지 올라가는 것을 관찰했던 개인들이 오늘 또 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판에 급작스럽게 이제 그 매수 주문을 빼고 매도를 걸어 놓다 보니까 1.6%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하게 출발하면 이 주식이 항상 올라가는 그런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잽싸게 사람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했던 거죠. 근데 무려 불과 8분 만에 23%까지 5,150원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어제라든가 최근간에 주가가 강했던 거에 익숙해졌던 투자자들은 팔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오늘 또 상을 조기에 굳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매물이 순식간에 나오면서 이 23%에서 순식간에 4,500원까지 곤두박질 치는 그 시세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자, 시초가가 시작하고 시초가 얼마에서 시초가를 경신하고 그 위에서 거래가 되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 장중에 23% 올라갔다가 무려 10%의 갭이 발생한 사람 그러니까 5,150원에 매수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급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 고점에 물린 것 같으니까 주가가 자꾸 조금 오를 때마다 손절성 매물이 나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시초가를 훼손하게 되는 거죠. 4,250원 밑으로 내려오고 4,200원 정도, 4,150원, 4,100원 이런 시그널도 여러 번 주었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고점을 찍고 시초가 하회하기 시작하는 그러면 매도 사인이 들어가도 여러 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욕심을 자제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어제 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초가 이후에 그 시초가 이상에서 그 매매 공방이 이루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주식을 가지고 손해본 사람이 없어야 이 주식이 사이좋게 꾸준히 계단 상승으로 올라가는데 일단 고점에 10%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조바심이 생기는 겁니다. 빨리 남들보다 먼저 손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면 주가가 오늘처럼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주처별 매매 그 동향에서도 볼 때 개인들이 많이 매수는 했지만 결국은 이 주식을 만약에 오늘 또 개인들이 600만 주, 680만 주를 사서 이 종목을 3,450원이 아니고 이 4,000 그 어제 종가보다 더 강하게 4,350원이나 4,500원 양봉으로 끝내놨으면은요 또 상황은 달라져요. 와, 이 주식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이렇게 전부 다들 그 충분히 강함을 내포할 수가 있는데 그 개인들이 열심히 샀지만 이 주식을 돌리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은 이제 개인들 간의 공방이고 이제 그동안 호재성 재료로 기대감이 부풀어 있던 것이 일순간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주식을 이제 그 매도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갈수록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개인들의 이 매수세들은 주가가 상승 국면에서는 응집력을 보이지만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 개인들은 쉽게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전선이 그런 양상으로 접어들었고요. 제가 또 짧게 한번 다른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전선이 타격이 큰 거는 장중에 23%까지 끌어올렸다가 밀렸다는 그게 상당히 그 타격이 큰 거거든요. 자, 오늘 그 차트, 이제 차트를 분석할 빌미는 된 겁니다. 전에 어제같이 이 바닥권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에다 그 추세선으로 연결하고 하는 이런 무모한 아무 근거도 없이 여기서부터 뭐 얼마가 더 간다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흔적 최고의 고점 5,150원 이게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이 대한전선의 이 가격에 좀처럼 보기 힘든 그 사상 최고가가 한동안은 이 깨지기 어려운 그런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이 장중에 이 고점을 여기까지 끌고 가면서 내려오는 과정에 지금까지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밀어 올리는 거에 학습이 돼 있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조정할 때마다 호가가 조금씩 변하는 거에 믿음을 갖고 촘촘히 계속해서 매수를 또 다 많이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때 이 양봉에서 이거는 시초가가 되는 거고 종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종가로 볼 때는 이 대한전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손실이 난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시세가 진행이 되면 그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 음봉으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반대 현상이죠. 여기가 시초가였던 거고요. 여기가 이제 오늘 종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누적으로 다 물린 매물들 이것만 해도 오늘 거래된 물량들이 지금 4억 주가 넘지 않습니까? 오늘 4억 3,30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요. 4억 3천만 주. 물론 이게 이제 샀다 팔았다 이게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 전체 누적 그 수량이라고는 볼 수는 전혀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 대한전선에서 손실이 그 막대하게 발생되는 여기 종가 여기에다 갖다 놓고 오늘 또 시간에서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저는 내심 그 개인들의 오늘 하한가까지 밀지를 않고 장중 저점이 마이너스 23포인트, 23% 정도에서 종가를 조금 돌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에서 이게 플러스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매물 압력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좀 더 내일도 약하게 장중에 약하게 했다 이렇게 다시 또 돌려놓는 그런 시도는 일어날 것 같은데요. 결론은 이제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이런 균열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개인들도 그 지금까지는 오늘 열심히 매수는 했지만 이 안에서 급히 팔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기관과 외국인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 매수에 가담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 대차 거래 그 계획표 여기에 또 대한전선을 보면 이게 이제 6월 11일부터 코스피 200에 편입되지만 코스피 200의 그 편입과 동시에 공매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열심히 지금 공매도 계약 체결하는 게 나오죠. 오늘 하루만 750만 주를 또 모아놨거든요. 잔고 주수. 그래서 그 공매도로 벌써 모아놓은 수량이 1,500만 주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6월 11일 날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인덱스 펀드라든가 패시브 자금들의 그 편입, 이걸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러는 거는 그것보다는 일단 당장 그 고점에, 현재 고점에 올라 있는 이 가격에 공매도를 치려고 하는 게 또 앞서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많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대한전선이 이제 이렇게 장대 음봉이 출현하면서 그 시세의 진행에 그 차질을 빚기 시작했죠. 이제 시세가 붕괴되는 이런 과정이 됐는데, 그럼 이제 내일 이후부터 어떤 식으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할 건가? 조정은 어디까지 가고,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형태로 반등을 할 건가? 또 이것도 궁금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라올 때 고점을 미리 예단할 수 없었듯이 또 내려갈 때 어, 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미리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우리 지금까지의 그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그 힘을 느꼈을 때는 조정을 하더라도 약간 조정하고 곧바로 반등할 것처럼 보였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단 이렇게 고점에 대량으로 그 손실을 본 그 세력들이 포진해 있다 보면은 그 계속 이제 주가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어, 주가가 이렇게 바로 반등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뭐냐면 강력한 재료죠. 그 증시에서 재료는 수급에 앞선다. 이거는 철칙인데요. 아무리 물량이 큰 주식이라도 큰 대형 호재가 나오면 그 물량을 그냥 뛰어넘어서 가볍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대한전선이 그 이미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원자력이라든가 풍력 또 같이 동반해서 올라갔던 오늘 어, 그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이 선도주들도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에서 바로 상승한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제 그 회사의 그 주도 세력들 이 회사를 주도로 매도를 했던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응징력을 보여줬지만 개인들도 이제 여기에서 많이 물린 개인하고 또 어찌됐거나 오늘 5,150원 23%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아주 용의 주도하게 팔고 나간 그 주도 세력들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도 세력들이 곧바로 이거를 그 개입해서 올린다. 그건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재료 자체도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 영향이 있는 거지. 주가가 하락하면 안개처럼 거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원자력이라든가 풍력 이런 자체도 이게 오늘 내일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중기적으로 어떤 그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면서 중기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재료로 금방 반등할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 매도에 치중을 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또 다시 언제 매수에 들어오는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매수로 강력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또 양봉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또 시간 외에서 이 주가가 한 150원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하는 국면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여전히 바닥권에 있던, 장기간에 바닥권에 잠겨 있던 이런 주식들이 지금 현재 수준, 오늘 무려 거의 뭐 하한가 근방, 하한가는 아니고 했던 저점에서 많이 회복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하더라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누적해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갈수록 늘어날수록 이 종목을 이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고 약하게 조정을 하면 할수록 이 바닥권에 안정적으로 샀던 사람들의 매도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종목 반등 구간의 파악, 그러니까 선도 세력이 언제 매수에 개입하면서 주식을 돌려놓는가. 또 한 가지 희망적인 거는 이미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오늘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종목들이 장중에 플러스로 전환하면 그 대한전선도 하락하다가 갑작스럽게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패턴은 얼마든지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이거를 좀 여기에서 또 주가가 계속 갈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 이제 지금은 반등할 때마다 현금화에 나서는 그런 전략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도 이 선도 세력 오늘 23% 플러스에 그 내려오면서 오늘 중간에 큰 폭으로 밀렸다가 보합 이상까지 플러스로 내는 국면도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4,200원 넘겨서. 그런데 그때도 거기에서 대량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꺾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주 그 대량 거래된 그 선도 세력들이 좀 이 주식을 털고 나간 그런 흔적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선도 세력들이 항상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 새로운 제2의 대안전선을 찾아 나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패턴이 과거에 그 대안전선이 움직일 때 제가 그 중요하게 봤던 것이 투자 주체별로 주가를 그 양봉으로 유지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구간들. 오늘 그 디지털 화폐 쪽의 K사인이라든가 오늘 또 특히 이제 그 대유 플러스라고 하는 종목이 역시 이런 선도주가 조정을 받으니까 강하게 상한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대유 플러스 같은 종목 또는 이제 전력 관련주 중에서 어제 제가 그 대한전선이 조정받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한 게 이미 그 선도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우리 기술하고 특히 광명전기 오늘 같은 때 그 흐름들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왔죠. 오늘 대한전선이 하락하면서 이것도 고점에서 많이 조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대한전선보다는 약하다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종목을 오늘 또 그 욕심을 버리고 어느 시점에 매도하신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곧바로 뭐 이 종목이 다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 해가지고 곧바로 매수하거나 그러질 말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분명히 그 대한전선 한 종목에만 시세가 계속 나로라는 그런 상황이었고 증시에서는 항상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오늘 또 치매 관련주라든가 바이오 쪽에서 그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임이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 관련주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전력 관련주들 때문에 대선 관련주들도 의외로 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선 관련주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서 시황에서 잘 다루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때그때 단기성 매매가 보일 때마다 조금씩 움직임을 시황을 하면서 곁들여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린 K사인이라든가 대유플러스, 우리기술, 대창솔루션, 광명전기 요 5종목을 제가 거래량 분석이라든가 또는 주도 세력들의 그 서로 주고받는 이 형태로 볼 때 앞으로 이런 종목으로 시세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이거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부분은 오늘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거와 맥락을 같이 해서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 또 좋은 재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